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의 지휘 아래 성공을 거둔 인천 상륙작전에 조석 정보가 활용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작전을 포기시키려 했습니다. 0.02%의 아주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왜 인천 상륙작전을 고수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조석 정보가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맥아더는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연합 상륙작전을 구상했고 작전 지역으로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작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륙 지역을 인천으로 하는 것에는 인천의 큰 조차, 좁은 수로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 중 하나로 평균 6m며 최고 9m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주의 경우 폭이 좁고 깊은 구불구불한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질수록 조류가 빨리 흘러서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유속이 매우 빨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해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작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상륙 예정지인 인천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3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의 항구고 남한 깊숙이 투입된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실시해 많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상기한 이유로 인천 상륙작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의 동향과 해안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을 침투시켰습니다. 이 작전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클라크 대위인데요. 1950년 9월 1일 팔미도 근해로 침투해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과 수심 등을 포함한 여러 해양 정보를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를 팔미도 정보작전이라고 합니다. 상륙작전은 상륙함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유속이 느린 기간에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석이란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의해 지구의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인데요.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금음과 보름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 후 대개 음력 2일에서 3일과 16일에서 17일에는 조차가 가장 큰 사리 또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지구에 대해 직각으로 놓이는 상현과 하현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 후 대개 음력 7일에서 8일과 22일에서 23일에 조차가 가장 작은 조금 또는 소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리적 요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상륙함정이 접안해 이동할 수 있는 29피트, 약 883cm의 수심이 필요했습니다. 즉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된 1950년 8월 이후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수위가 883cm 이상이 되는 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959년 5월 1일부터 인천 조이관측소에서 조이를 관측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과거 조이를 추산해 본 결과 883cm 이상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는 기간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두 대조기 기간으로 물살이 빠른 시기였습니다. 2달 이상 계속된 전쟁의 피로와 더 늦어지면 동계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맥아더는 9월 15일로 작전일을 정합니다. 9월 15일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인데다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920cm라는 충분한 최고 수위를 보였기 때문에 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크 대위가 팔미도 정보작전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인천의 조석 정보를 파악한 맥아더는 전략적, 심리적, 정치적으로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미 합동참모본부를 설득해 9월 15일을 작전일로 계획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02시
구름이 잔뜩 낀 음산한 날씨 속에 월미도에 상륙할 상륙군은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인천 수로로 진입을 개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05시, 월미도와 인천 내륙에 폭격이 실시되는 동안 상륙군 선발대는 7척의 상륙주정에 나눠 타고 해상에 설정된 공격 개시선을 통과했습니다. 상륙 선발대는 오전 만조 시간에 맞춰 06시 33분에 월미도 해안에 상륙했고 정오까지 소월미도를 포함한 월미도의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항공과 함포 지원 사격이 진행되는 동안 상륙군은 15시 30분, 오후 만조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상륙 주정에 옮겨 탄 후 각각 인천 북단 적색해안과 인천 남쪽 청색해안으로 향해 16시 45분 각 해안의 해상 공격 개시선을 통과했습니다. 인천으로의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메가더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은 열세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전황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불리한 자연 환경과 만조와 간조의 극심한 조차 등 수많은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이뤄진 작전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상륙 작전의 숨은 주역, 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 조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석 예보를 통해 지역별로 물대, 대조기, 소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석 정보를 확인하실 때 조석 정보가 낚시, 해수욕 등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는 중요한 정보임을 한 번씩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